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잠시 후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야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야 조사를 받는다,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예. 등과 관련해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 해왔어요. 그리고 예. 녹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본질인 것이고, 특히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였거든요. 지금 예. 개혁신당 대표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공천에 개입했던 어떻게 공모했는가,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업무방해의 피의자 혐의로 피의자 이제 자격으로 이제 소환이 된 건데, 신분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왜 이제 와서 조사를 받느냐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8일 날 종료가 되니까. 예. 그동안 이제 한 번도 특검 조사를 못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에 개입했는가의 여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시기가 문제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시기에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사도 그렇고 지난 7월 압수수색 때도 그렇고, 개혁신당은 지금 정치적 망신 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출석을 하는데 이게 참고인 신분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2022년 당시에 당대표 시절 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그때 당선인 신분 사이에 이루어졌던 어떤 통화 녹취록이 보면 영선회를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한 이 통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통화 녹취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보면 그날 새벽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 사이 이 문자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아마 윤석열 전 당선인이 이 경선을 하라고 한다 하는 그 제보를 받고 아마 그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그것을 막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최소한 묵인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대표로서 어떤 공적인 책무를 버리고 이 부분에 묵인하고 방관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 업무 방해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방선거 당시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기초단체장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본인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압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 어떤 공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보고, 아마 개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공교로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예. 7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교로운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통일교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어떤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2017년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잠시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특검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피의자로 첫 조사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뭐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 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다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선거에서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개입 없었다 뭐 이런 입장 그대로신 거죠? 그것의 주체가 중요한데요. 제가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의혹은 주장하셨는데 그건 그대로신가요?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거야말로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오늘 조사에서는 좀 어떤 점 강조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진실을 말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제가 한 말이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을 엮으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신은 또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을 말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예. 특검이 엮으려 한다기보다도 전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좀 보고 예.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건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때 통화한 게 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예. 녹취록이 말이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예. 윤상현 의원은 통화한 거 인정했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보궐선거 때. 그 건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인이긴 하지만 그 당선인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예. 대통령 되기 전이라더라고. 그래서 실제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당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굳이 이준석 대표를 엮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엮다는 표현 자체가 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을.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2022년도 얘기예요. 예.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일단 기초단체장들이잖아요. 이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때 역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같이 이것과 같이 공모를 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밝히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당대표가 일정 부분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죠. 당대표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일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당시 대통령 부부의 어떤 영향 하에서 만약에 공천을 줬다. 이건 혐의가 되는 거죠. 예. 이걸 정치적인 일이니까 당의 일을 왜 개입하냐라는 논의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다. 맞는 얘기예요.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강서구청장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걸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해 왔어요. 예. 그걸 이제 특검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엮기 위해서 한다? 지금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엮어서 뭐 특별히 특검이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지 다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참고인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피해자로 적시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기초단체장을 공천 주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한 거 아니냐, 방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관련한 여러 가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조금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보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를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그때 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보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 중에 강원도권은 권성동 의원이 맹주인데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영남권의 선거를 이끌어서 해야 될 사람은 추경 원내대표인데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서울시장, 오선시장도 이번에 또 명태균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 야권에서 볼 땐 결국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까지로 가면은 결국 보수 야권 전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여러 가지 지형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특검에서 업무 방해 혐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엮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을 이런 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른바 7불사 회동도 지금 그렇죠. 특검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이준석 대표한테 좀 불리한 정황이 될까요? 뭐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네. 저는 뭐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봐요. 선거를 바로 앞두고 그 김영선 그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의원이 공천 이제 안 되니까 공천이 네. 안 되니까 그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거,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폭로를 하겠다. 나를 좀 이 당신 정당의 그 비례대표 1번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하신 7불사 회동이에요.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씨 그리고 이제 명태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등 이렇게 김영선 전 의원 3명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그 이른바 유명한 7불사 회동인데 그 당 대표가 이런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은 계속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거래를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선 앞두고 또 이걸 다른 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1번이면 아무리 당세가 약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결국 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자꾸 자신을 엮으려 한다고 그런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도 야당이지만 보수 야당이니까 예. 완전히 이 보수 진영을 좀 이제 그 말살시키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언제입니까? 7불사 회동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그 거론이 많이 되는데 한번 검찰은 특검은 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불러서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특검이 종료가 되니까. 예. 김건희 씨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하는 거겠죠. 네. 네. 2022년이니까 이제 3년 정도 3년 지난 전 얘기예요. 예. 일들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공천권은 당대표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의혹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에게 주어진 공천권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돼야 하냐, 업무방해까지 수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당헌 당규상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는 규정은 명확한 규정은 없거든요. 예. 다만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공천관리위원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회적으로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면 당대표가 부당한 공천에 탈락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관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뭐 과거에 보면 우회적으로 그렇게 개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만약 들키게 되면 이거는 업무방해 또는 공천 개입이 되는 것이고 들키지 않게 되면 그냥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해 총선도 조금 복귀해 보면 그때도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보면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보면 또 뭐 하늘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예. 이거는 아마 사법적 잣대를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금 아까 전에 7불사 회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검이 이러니까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는 건 모르겠지만 네. 7불사 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새로 만든 개혁신당에 굉장히 여당의 중진의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줄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만나는 게 맞죠. 근데 만났는데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어떤 문자 메시지에 얘기를 하면서 공천을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그
어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선거에 설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을 거절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마치 무슨 망신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본인이 공천 개입하거나 또는 공천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 부당한 압력을 전혀 행사한 게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증도 없이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특검의 기한이 종료되면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 나머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은 고스란히 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민중기 특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편향적 또는 이런 편파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거요. 아마 이제 특검이 이제 소환을 오늘 해서 시간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7부 회동은 특검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결국은 안 줬죠. 우리 김철현 의원 말씀처럼 안 주긴 했습니다만 그걸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장 이제 혐의로 이제 입건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당대표로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 뭐 당연히 불구속이고 뭐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안 할 테니까. 근데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당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행사하는 게 상식적에 부합하냐 볼 겁니다, 아마. 이제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결이 돼서 당대표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만약에 공천을 하게 했다면 혐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될 수 있겠으나 그건 조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이 사건은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의 입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결정이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관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관여했는지 이제 당연히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관여한 부분은 공천에 직접적인 게 아니고 명태균 씨하고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적으로 김영선의 공천 관련한 상황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천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공천관리위원회 본인이 공천 과정에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당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게 조금 전달한 것 같고요. 아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관여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약간 추측적인 정황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혜경 씨가 이준석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에 관련한 굉장히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 의견, 그러니까 캠프에서 고생한 김영선에 대해서 공천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천 의견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묵직한 공천적인 압력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공천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아마 윤상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힘이 필요할 걸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영선 의원까지도 포함한 경선으로 가다가 경선하기로 했다가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김영선 의원으로 단수 공천이 되고 전략 공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공천 구도가 변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만약 그 단순한 공천 의견을 듣고 방향을 바꿨다면 윤상현 의원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사법적이나 정치적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윤석열 당선인의 전화가 굉장히 압력이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어떤 사법적 어떤 공천 개입에 관련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지금 3대 특검에 이어서 보충하는 성격의 종합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거 특검의 정치 공세 아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모든 특검을 지금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김건희 특검도 지금 못 밝힌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밝히지 못한 걸 가지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의 역량의 문제다.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특검을 하면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지금 특검이 6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
이제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제 내란 특검은 지금 아직은 종료 안 됐죠. 김건희 특검도 제일 늦게까지 하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미진한 게 많으니까 특검을 하긴 하는데 야당은 이 특검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끝까지 선거까지 가져가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특검 자체를 정치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세요. 이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해병 특검도 그렇고 이른바 3대 특검. 3대 특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이 알려진 것들, 물론 아직은 최종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다. 이게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의 여권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네. 보는데 문제가 이제 통일교 관련 특검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같이 여권이 예.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이쪽 종합 특검을 한다. 이른바 추가 특검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논리가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당이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김 교수님은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이 지금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세계 특검을 좀 나누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계엄 수뇌부들이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예.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걸 보이고요. 또 채무 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속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떤 뭐 VIP 경로서까지는 밝혀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저는 특검을 새로 연장한다고 해서 더 새로운 사실들이 더 밝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다만 김건희 특검은 제가 볼 때 지금 16개 혐의 중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예. 특히 아마 최근에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어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정보를 교류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추가된 혐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 직을 계속 맡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 본인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이 직무유기로 그 통일교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 관련해서도 직무유기로 지금 공수처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던 어떤 기업에 본인도 또 투자를 해서 또 어떤 억대의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좀 연장을 하되 예. 적어도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저는 나름대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좀 정부적 판단을 좀 해서 아마 나름대로 그냥 뭐 민주당하고 좀 협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내란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되 기간을 연장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예. 그 종료를 하고 새로운 이제 특별검사 하도록 왜냐하면 민중기 특별검사 이 직을 계속 맡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나름대로 조금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어떤 정부적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예. 좀 뭐 조언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 중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6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혐의를 인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여전히 지금 하다못해 계엄조차도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 나왔던 6가지 피의 사실이 있었는데 매간 매직 의혹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금품 받은 거에 이제 공범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김건희 특검이 소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란 특검이 소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이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혐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기소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이봉관 회장 문제도 있고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어떤 금품 수수 같은 거 예. 여러 명이 등장하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박성근 전 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검사가 그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조사 소환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이걸 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느냐 여부. 예. 인지했고 만약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면 윤석열 그 김건희 씨가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범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알고 있었는가? 예. 이걸 어제 조사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때 나왔던 개념이 경제공동체, 네.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부부면서 정치공동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했던 게 윤석열 그 당시 검사였어요. 특검이었어요. 제가 볼 땐 글쎄 이거 뭐 검찰의 특검의 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인지했느냐 여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지했다면 공무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럼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걸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이제 부인을 한다. 그래서 그 부인하면 이거 완전히 없는 사실 이렇게 특검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뭐 저기 기소된 다음에 기소도 지금 여러 가지 돼서 재판 중이지만 이것도 또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 뭐 법원이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는 특검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특검이 결국 본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정치적으로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든가 또는 이원 하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다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공천을 받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나왔었던 소명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보면은 다 컷오프가 돼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물어볼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겨우고 불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은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집요하게 어떤 한동훈 전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어떤 특검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가 오늘 28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야 대면 조사를 하고 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 못한 부분을 부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실 규명까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8일이래야 오늘이 이제 21일인가요? 예. 일주일 정도? 22일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 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당연히 참고인 출석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과 우리 지금 아까 말씀처럼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네. 문제도 그렇고 관저 로비 의혹도 말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아주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무슨 뭐 그 내년 지방선거와 어떻게 연관이 돼? 그건 둘째 문제, 그건 정치 영역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밝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그야말로 보기에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매각 매직 의혹이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밝히지 않고 무슨 수로 이른바 내란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엄 선포라는 게 김건희 씨가 꼭 했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엊그제 발표했어요. 12월 15일 날 특검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 연관돼 있는 거라고 본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는데 역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지금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통일교 게이트가 보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현 정권이 어쨌든 직전 뭐 현직 장관들,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여러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하고 지금 개혁신당만으로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건 가능하지만 통과시키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다만 아마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금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굉장히 여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도 포함하는 범야권 통일교 특검으로 조금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의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얽기가 좀 만들어지면 적어도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또는 진보당하고 함께하는 그런 통일교 특검을 만들어야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더 여론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정당 어떤 보수 여당 두 정당만의 어떤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야권의 어떤 통일교 특검으로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 나가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좀 더 훨씬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막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물타기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이 꽤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래도 국수본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특검을 하자는 건데 지금 통일교에 관련된 게 지금 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다 걸쳐 있어요. 예. 지금 뭐 떠도는 인물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여권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특검의 찬성 여론이 높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여당도 지금 당장은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자는 건 맞아요. 그 논리 맞는 거죠. 근데 경찰 수사가 전혀 미진하거나 믿어지 못할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 3대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검찰 수사가 지난해 전혀 뭐 많이 무혐의 결론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에 대한 게. 예. 그래서 3대 특검을 했던 것이고 그것과 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이제 뭔가 유착돼 가지고 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계속 해 오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경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여론이 만약에 계속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하자라고 한다면 여당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여야 인사 다 나오니까 예. 문제가 된 인사는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당장 그러나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조율해야 할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신당은 일단 통일교 의혹에만 집중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 플러스 민중기 특검까지 쌍특검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민중기 특검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본질이 조금 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개혁신당하고의 두 정당만으로는 이 특검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여론에 조금 활용하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 여론이 잘 받쳐져 가지고 통일교 특검이 통과됐게 되면 그 특검을 통해서 이 통일교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계속적으로 통일교 부분을 은폐한다, 비호한다 하는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통일교 특검을 받든 통일교 특검을 받지 않든 나름대로 꽃놀이피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족이 특검까지 포함하는 그런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당하고의 또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범야권 통일교 특검을 좀 추진하게 되면 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좀 여론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양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성공을 해도요 의석수가 밀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국회 본회의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되겠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특검 성사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긴 한데 거기에 야당 인사들도 꽤 나올 수 있어요. 특검을 하고 나면 결국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어떤 정치적 유무를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지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지금 경찰 수사에도 지금 그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야 다 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로 해석하는 건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